오늘 밤은 하늘에 별이 터질 듯이 많아 보여. 브래드가 기억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많은 것 같아. 그는 새로 산 최첨단 망원경을 조심스럽게 펼친다. 소비자 시장 자랑거리인 이 망원경의 삼각대가 딸깍 소리와 함께 고정된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다. 그의 동료 천문학 덕후 자넷이 옆에 있고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크게 떠져 있다. 물론 그는 망원경만 가져온 것이 아니다. 담요와 피크닉 바구니 그리고 와인 한 병도 그들 옆 언덕에 펼쳐놓았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시간은 충분하다. 브래드와 자넷 둘 다 오늘 밤 세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자넷이 망원경을 통해 순수하고 한없는 경이로움을 느끼며 바라보고 있을 때 브래드는 그녀에게 행성들을 가리키며 별자리에 대해 설명해준다. 그는 이전의 사람들,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브라헤, 그리고 이제는 자신까지 생각한다. 그는 자넷이 렌즈 너머로 펼쳐지는 우주에 기뻐하며 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밤 자넷과 잘 될 거라는 걸 직감한다. 저건 뭐야? 화성이야. 오, 저 별자리는 뭐야? 사수자리야. 그리고 저건 세상에. 그도 대답 못하겠네. 뭐가 보여? 여자처럼 보여? 여자 모양의 별자리야? 안드로메다일 수도 있어. 그 별자리는 사슬에 묶인 여자라고 불리지. 아니면 카시오페이아일지도. 아니야. 여자 모양의 별자리가 아니야. 브래드, 진짜 여잔데.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는 건가 싶었지만 자넷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넷이 물러서자 그는 망원경 저반 렌즈에 몸을 기울여 보고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여자를 본다.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의 눈앞에 있다. 태양 광구의 남극 지역에서 0.000km 떨어진 곳 솔의 회전축에 고정되어 있다. 온몸에 이상한 금색 문양이 새겨진 석탄처럼 새까만 피부를 가진 여자였다. 너무 선명하고 너무 완벽해서 단순한 착시 현상이나 렌즈에 얼룩일 리가 없었다. 그녀가 거기 있다. 이상하지만 부정할 수 없다. 저게 여자라는 건가 보군요. 이건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네요. 그는 뭔가 다른 말을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자신이 똑똑하거나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말이라도 하려고 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네요. 그리고 저 별들 속에 믿을 수 없는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가 이전에 겨우 이해했던 것조차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녀가 팔을 들어 왼쪽을 가리키고 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망원경도 그 방향으로 따라 돌립니다. 그는 처음에는 특히 밝은 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봅니다. 이게 그의 소원이 이뤄진다는 의미일까요? 그는 조금 더 오래 바라보다가 천문학 지식 덕분에 최악의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저건 별이 아니야. 저건 소행성이야. 그의 망원경으로 볼 때 매우 큰 소행성이고 매초 지구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 그는 망원경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 이런 큰일이야. 자넷의 심장 박동이 급격히 뛴다. 브래드, 무슨 일이야? 도망쳐야 해? 소용없을 거라고 그가 말해. 참고로 이게 바로 SEP 재단이 처음으로 SEP-179를 발견한 방법이야. 브래드와 제넷이 언덕에서 서로를 껴안고 마지막 밤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재단은 즉시 행동했다. 마침 재단도 같은 시간에 하늘을 샅샅이 살피고 있었고 그 신비로운 존재를 발견했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녀가 가리키고 있던 대상을 포착했다는 거야. 그녀는 재단에 곧 닥칠 세계 종말 위협을 아슬아슬하게 제때 경고했다. 그들은 네바다 그룸 레이크 기밀 시설 지하에 설치된 건물 크기 양성자 대포를 가동할 수 있었어. 한 번 발사로 그 소행성은 더 작고 처리하기 쉬운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어. 그때 암흑물질 무기 장착 소형 궤도 대포들이 남은 조각을 처리했어. 이것이 SCP-179, 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처음으로 구한 순간이었지만 마지막은 아니었어. 파일의 가장 기밀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즉시 너희와 공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어. Dr. Bob, 패트리온 회원이 아니면 재미의 절반을 놓치는 거야. 내 패트리온의 주니어 연구원들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다룰 이상 현상에 대해 투표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 검열된 영상의 무삭제 버전도 볼 수 있어. 그리고 콘셉트 스케치 같은 비하인드신 자료도 받을 수 있어. 그 대가로 너희가 내 조사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영상의 퀄리티도 유지할 수 있게 해줘.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평생 감사할 거야. 이제 다시 파일로 돌아가 보자.
여기서부터가 흥미로워져. 수십 년간의 꾸준한 관찰을 통해 재단은 SCP-179로 알려진 인간형 개체에 대해 일관된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었어. 그녀는 알 수 없는 민족의 20세에서 40세 사이로 보이는 인간 여성인 것 같아.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녀의 피부가 정체불명의 무광태 검은색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나 덮여 있어서 태양광선과 관련된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야. 그녀의 머리카락은 정체불명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길이는 대략 34km에 달하며 항상 태양풍에 휘날리고 있어. 재단의 기호학자들과 미막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 존재의 몸 전체에 있는 금색 문양이나 문신이야. 이 모든 문양은 매우 특정한 연금술적 기호로 보이지. 그녀는 이마, 즉 머리카락 바로 아래에 금의 기호가 있고 코 아래 입술을 감싸듯 수은의 기호가 있으며 어깨에는 구리의 기호가 있어. 심장이 있어야 할 곳에는 인간 심장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윗배에는 철의 기호, 아랫배에는 주석의 기호, 그리고 골반 주위에는 납의 기호가 있어. 이것이 과거에 그녀를 소환하거나 속박하기 위해 수행된 연금술 의식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재단 연구원들이 여전히 조사 중이야. 이상한 연금술 기호로 뒤덮인 한 여성이 깊은 우주 공간에 떠 있고 태양 복사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있다는 건 분명 흥미로운 일이야. 하지만 재단이 SCP-179, 즉 우리가 알게 된 이름인 사우웰 수술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야. 그 이유는 곧 알려줄게. 간단히 말해서 SCP-179은 은하계 전역에서 지구로 다가오는 변칙적이고 고위험 위협에 대한 최고의 살아있는 경보 시스템이야. 그 개체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모든 방사선에 민감해. 그녀는 또한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주파수, 라디오를 포함해서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고 인간의 몸짓 언어도 이해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구의 위협이 다가올 때 이 놀라운 존재가 그 방향을 그냥 가리킨다는 거야. 보통 그녀는 팔로 그렇게 해. 만약 거의 언제나 종말적 성격인 여러 위협이 동시에 지구로 오면 그녀는 여러 팔다리를 쓸 거야. SCP-179. 이 가진 팔다리 수보다 많은 위협이 동시에 지구에 접근하면 그녀는 그 위협을 가리키기 위해 팔다리를 추가로 만들 거야. 참고로 그런 날들이 진짜 힘들어. 또한 SCP-179의 호의적인 경고 체계의 장점은 그녀가 우리에게 한참 전에 경고해 줄 수 있다는 점이야. 그녀는 위협들이 아직 해왕성을 지나고 있을 때 이미 재단의 지구로 다가오는 위협을 경고했어. 이는 궤도, 위험성, 의도를 예측하는 정말 기이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 물론 나는 SCP-179과 관련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 파일을 찾아냈어. 이걸 통해 우리가 이 자비롭고 신비로운 변칙 존재에게 우리 모두의 목숨을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한 번은 그녀가 지구로 접근하는 신비로운 행성간 물체를 가리켰지만 그녀의 경고는 무시당했어. 그 결과 그 물체는 지구의 한 도시에 충돌했고 위험하고 변칙적인 점액을 대량으로 분출해서 거의 2,000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인프라 피해를 초래했어. 그 이후로 재단은 그녀의 예언을 모두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또 다른 사건에서는 179가 나중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떨어진 인공장치를 가리켰어. 그 장치는 일련의 적대적인 자율 로봇들로 분리되어 만나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죽이기 시작했어. 여러 기동 특무 부대가 그들을 제압하는 데 동원됐고 179가 정확한 도착 경로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 그리고 여러 번 SCP-179의 경고 덕분에 적대적인 외계 전투선의 도착을 예측하고 요격할 수 있었어. 재단은 그 경고 덕분에 전면적인 외계인 침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정상성의 장막은 물론 인류 전체가 파괴됐을지도 몰라. 이상현상을 이해했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층이 있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네가 알던 모든 것이 예기치 않게 변하고 확정될 수 있어. 이 일은 2003년 10월 16일 SCP-179에게서 일어났어. 그녀가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던 고성능 망원경들을 눈치챈 듯 보였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말을 하기 시작했지. 재단은 곧 그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탐사선을 보냈고 프랑스 지부 소속의 그라함 토레스 박사도 함께 파견했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현대 프랑스어를 사용해서였지. 그녀는 처음에 간단한 말을 했고 재단 직원들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잠시 침묵했어.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망을 보는 사람이야. 내 이름은 사울 수솔이야. 너 내 형제 좋아해? 나도 좋아해. 그 애는 커. 정말 크고 정말 따뜻해. 이 기간 동안 지상팀은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세일 수소로도 이를 눈치챈 듯 말했다.
나와 대화하고 싶으면 위성을 이용해서 나와 대화해 주세요. 직접 오는 것보다 그게 더 쉬울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했고 시스템 구축 후 토레스 박사는 다시 그녀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으며 그녀는 대답했어요. 제 이름은 사울 수소르입니다. 저는 파수꾼입니다. 저는 바라고입니다. 저는 자주 봅니다. 저는 자주 상처를 입힙니다. 거의 항상 그래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이 더 이어집니다. 토레스가 무슨 뜻이죠? 파수꾼이라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나예요. 토레스가 우리는 당신의 움직임이 지닌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아는 사람들에게요. 당신에게요.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요. 당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요. 당신도 포함해서요.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확인이죠. 이 모든 것에 아직 풀어야 할 또 다른 실마리가 있었기에 그는 물었다. 형이라고 할 때 태양을 말하는 건가요? 그는 내 형 사웰이에요. 그는 나를 따뜻하게 해줘요. 그는 불과 사랑스러운 빛을 지니고 있어요. 그는 곡성과 목소리로 나를 어루만지며 새롭게 해줘요. 그는 진정한 빛의 근원입니다. 그는 당신의 근원이에요. 토레스가 어디서 왔냐고 묻자 그녀는 과거의 지구 출신이었다고 의미심장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기원의 본질에 대해 더 설명해달라는 요청에는 단호히 거절하며 미소를 짓고 별들 사이를 떠다니며 태아 자세로 몸을 말았어요. 토레스가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왜 말해주지 않으시죠? 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저는 누구 한 사람에게 속할 수 없어요. 토레스는 그녀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하며 재단의 일은 인류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보호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일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깨달으세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토레스는 당신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맞받아쳤다. 인류와 지구를 향한 위험한 위협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당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엘수사우르는 그런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절대적인 권위의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무 크고 너는 너무 작다. 텅 빈 바다와 빛의 성들이 있다. 나는 그들의 해안이다. 너에게는 괴물들이 오고 고모의 거센 주먹들이 오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움에 찬 신들이 온다.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그들의 흔적에 이는 파문을 본다. 너는 내가 오직 너만 바라보길 원하지. 그래야 너 오직 너만이 더 위대해질 수 있으니까. 네가 찾아내고 억누르고 지켜낸다 해도 너는 내가 네 것이 되길 원하지.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아니야. 다른 이들도 있어. 내가 돕는 이들도, 내가 경고하는 이들도 있어. 네가 쌓은 얇고 회색 돌벽 너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다. 네 지친 위성들도 닿지 못하는 곳에도 다른 이들이 있어. 우리의 집, 우리의 터전 너머에도 다른 이들이 있어. 내가 아는 다른 이들이 있어. 내가 사랑하는 다른 이들이 있어. 네가 신경 쓰지 않을 다른 이들도 있어. 이전에 있었던 다른 이들도 있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네가 자신을 둘러싸고 쌓아 올린 규칙과 금과 법과 육체와 기억과 맹세의 작은 벽 너머에 있는 다른 이들도 있어. 결국 너는 그 벽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도 있어. 하지만 오직 내 형제만이 나와 동등한 존재야. 당연히 그 말에는 토레스가 잠시 멈칫하게 만든 부분이 있었어. 실례합니다만 다른 이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엘소르소르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말만큼은 그녀가 정말 솔직했던 것 같아. 이 사건 이후 그녀와 소통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어. 재단뿐만 아니라 그녀의 호의를 얻으려 했던 다른 관심단체들도 마찬가지였지. 그녀는 추가적인 움직임도 더 이상의 성간 위협에 대한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았어. 그녀는 그저 우주의 어두운 자궁 속에 떠 있으면서 오빠의 빛과 온기를 만끽하고 있어. 한때 SCP-179은 고정되어 있고 겉보기에는 비활성 상태인 특성 덕분에 안전 등급을 받았었지. 하지만 재단이 소엘수사우르가 위협을 나타내는 걸 알자 그녀는 타르미알로 재분류됐어. 타르미알은 다른 변칙개체 격리에 도움을 주는 희귀한 등급이야.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재단이나 요주의 단체가 그녀에게 접근하기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물리적 격리 방법이 필요 없다. 대신 SCP-179 사례에 대한 격리 자원은 관찰과 은폐에 집중되고 있어. 시면의 우주에서 연금술, 기호로 뒤덮인 여성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런 이야기를 억제하기 위해 허위 정보 캠페인이 진행돼. 재단은 또한 나사와 다른 우주기관들이 소엘 수사오르가 있는 우주지역으로 탐사선이나 원정대를 보내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하고 있어. 괜히 그녀를 놀라게 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나는 언젠가 그녀가 다시 우리에게 말할 거라고 확신해. 하지만 그날이 오면 그녀가 다시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어떤 다가오는 위협이 있더라도 과연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 그리고 Dr. Bob 유튜브 채널이 종말 같은 사건을 겪지 않게 하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래야 굶주린 해골들, SCP-2863 가샤도 크로 같은 이례적인 현상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조사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어.